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더 큰 두려움이 생기지 않나요? 내 뱃속에서 3kg는 좋게 되는 생명체가 나온다는데 저는 상상하기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선택제왕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고 상상도 못할 고통이라는 각종 블로그 후기들과 출산 브이로그들 살펴보면서 출산 후에 최대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돌리곤 했는데요. 저도 그때 가장 고민이었던 건 무통주사만 맞느냐? 아니면 무통과 페인버스터 둘 다를 맞느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출산한 지 벌써 7개월 차가 돼서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전에 선택제왕으로 출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결국 무통주사만 맞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반되는 여러 의견들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많은 고민과 걱정이신 무통주사 그리고 페인버스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제가 당시에 했던 고민들과 왜 결국 무통주사만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왕절개 수술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하지 못하게 하는 보건복지부 행정예고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50% 이상의 산모들이 통증 완화를 위해 두 개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 더욱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최근 맘카페에서도 자주 올라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제왕절개 수술 예정인 산모들이 병원으로부터 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거나 페인버스터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들입니다. 만약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사용하려면 제왕절개 수술비까지 모두 비급여로 해야 해서 돈 1,000만 원이 우습게 깨진다는 등의 글들까지 올라오면서 더욱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통주사란 제왕절개 후에 통증 완화를 위해 통증이 있을 때마다 환자 스스로 소량의 진통제를 투여하는 자가조절 진통법입니다.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일정량의 진통제가 정맥으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무통주사는 제왕절개 때에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 자연분만 시에도 활용하는 분만 시 통증 완화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무통이지만 통증의 완화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통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한창 마약 사건으로 뉴스가 시끄러울 때 출산을 했는데 무통주사 나오는 통을 보니 펜타닐이라고 적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펜타닐이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다행히 진통을 줄여주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중독 등의 문제는 크지는 않다고 해요. 실제로 무통주사는 맞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15분마다 버튼을 누를 수는 있는데 계속 버튼을 눌러도 15분이 되기 전에는 약물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 자주 누르면 빨리 양이 줄어들어서 금방 주사를 떼야 될까봐 거의 누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작용으로는 마약성 진통제가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구토, 어지럼증, 호흡저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은 중간에 무통주사를 빼고 다른 진통제를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가려움 증상이 있었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많이 가려우면 약을 줄여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가려움증이 심하진 않아서 약을 줄였다가 아플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무통주사 떼고 나니까 바로 가려움증이 사라지더라고요. 부작용은 정말 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페인버스터란 무엇일까요?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생긴 상처 부위 신경조직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수술 후에 통증을 차단하고 조절하는 통증 케어 시스템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 마취제 투여법으로 제왕절개 수술 부위 혹은 그 주변 신경조직에 카테터를 삽입 후 탄성 펌프를 연결해 지속적으로 국소 마취제를 투여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근육 및 근막을 통해 국소 마취제가 균등하게 확산되어 주변 신경조직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조절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무통주사처럼 혈관을 통해 몸 전체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통증 완화 방법과 달리 위험도를 최소화한 국소 마취제로 수술 부위에만
마약 성분이 아닌 극소량의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왕절개술에서 쓰이는 비중이 꽤 높다고 합니다. 페인버스터에도 가려움증, 발진, 부종 등의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수술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물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수술 부위가 조금 늦게 아물 수도 있다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대해 맘카페에서는 페인버스터 없으면 어떻게 애를 낳냐, 없으면 못 낳는다는 의견부터 무통주사만으로도 충분했다, 굳이 페인버스터는 불필요하다, 첫째는 페인버스터 없이 나왔고 둘째는 무통과 페인 같이 맞고 나왔는데 고통의 차원이 다르다 등 다양한 본인의 경험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의견들은 산모 본인 체질에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모의 선택권을 줄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예고는 잘못되었다,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제왕으로 출산을 했기 때문에 페인버스터를 쓸지 말지에 대해서 출산 직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페인버스터는 맞지 않고 무통주사만 맞았습니다. 워낙 겁이 많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분만을 했던 병원의 산모분들이 무통주사만으로도 괜찮았다는 경험담들이 많았고 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페인버스터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맞는 분들 중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며 크게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는 분만 직후부터 제가 따로 요청드리지 않아도 6시간에 한 번씩 별도의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스타일이 워낙 다르신데 제가 다니던 병원의 다른 원장님께서는 분만 직후부터 환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몇 시간 간격으로 진통제를 처방하셨고 그래서 회복이 빨랐다는 산모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께서는 먼저 권유하시지는 않았는데 저는 겁이 많은 관계로 처방을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플 때 진통제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조금 후에 약효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약효 올라오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통증을 극심하게 느끼기 전에 미리 맞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때문인지 저는 분만 직후부터 무통주사를 뗄 때까지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무통주사를 뗀 후에도 별도 진통제는 계속 자동으로 6시간 간격으로 간호사 선생님이 놔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예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예고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또는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이루어지고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정한다고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는 것이고 행정예고는 행정입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 제도, 계획 등을 수립, 시행,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는 것이에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입법을 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이 아닌 정책 등을 시행하거나 할 때는 행정예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맞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졌던 페인버스터에 대한 의료기술 적합성 평가 결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고 마취제를 더 많이 사용해서 독성 우려가 있으므로 이 둘을 병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행정예고가 시행된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무통주사와 달리 페인버스터는 선별급여 대상이라 3년에 한 번씩 적합성 평가를 통해 건보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조정합니다.
선별급여는 건강에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성에 대한 추가 근거가 필요한 의료기술에 적용되고, 복지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용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데요. 따라서 무통주사만 단독으로 쓸 때와 비교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전신 독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산부인과 학회는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산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산모들과 의료계에서 각종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는 산모들과 의료계의 의견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이 느끼는 통증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은 기존의 12만 원에서 30만 원이었던 선에서 16만 원에서 51만 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무통주사 제왕절개가 비급여가 된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로 인해 페인버스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등 이번 조치를 둘러싼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원래 페인버스터 같은 선별급여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게 되고 무통주사나 제왕절개는 이미 필수급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6월 21일자로 올라온 기사를 보면 모 언론사의 취재 결과 결국 정부가 환자가 돈을 모두 부담하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써도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인가 싶었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 가장 최근 기사인 6월 24일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페인버스터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지침을 두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정부에서 최종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글들이 많은 걸 보니 이 논란이 확실히 정리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가 되어 출산만으로도 걱정이 되고 그 준비만으로도 많이 힘들 시기에 괜한 혼란이나 걱정이 가중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순산하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다니는 병원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병원을 옮길 수가 없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통주사와 별도 진통제만으로도 괜찮은 경우가 꽤 있으니 너무 미리 걱정하지는 마시고 꼭 의사 선생님께 분만 직후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6시간 간격으로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모두 최소한의 고통으로 순산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직접 도움이 되고 똑부러지는 내용들로 가져오겠습니다.